그 정책을 바꾼 것 같아요. 네.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궁극적 관심은 북한의 저 소위 정권 교체, 체제 전환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보기에 지금 북한 문제랑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북한 문제는 지금 아까 원맨쇼 말씀하셨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북한은. 북한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고 예. 그 다음에 트럼프 저번에 대통령이 약속하기 때문에요.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반적인 그 저 행보나 발언으로 봐서는 예.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궁극적 관심은 북한의 저 소위 정권 교체, 체제 전환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어떤 그 유인 효과를 북에다 제공하지 않은 한은 대화조차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요? 적다. 그리고 그거는 북한이 참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 이후에. 예, 그 어떤? 큰 변화는 예. 그전에는 사실상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북한 외교 정책의 최고의 순위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대남 접촉도 접근도 했었던 네. 건데 그러나 그 정책을 바꾼 것 같아요. 네.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 아 지금 러시아의 관계 개선, 뭐 중국과의 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특히 거예요? 러시아라고 하는 신뢰력을 하는. 했고 예.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 특히 신조약도 체결했고 예. 그럼 러시아에서 소위 기본적인 이제 뭐 식량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지원이 좀 예. 있고 거기 군사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북한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서 그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의 본질적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어려워졌네요, 그러니까. 뭐 상황은 더 어려워진 예. 거죠.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그렇다면 큰 보따리를 좀 풀어가지고 끌어내고 좀 어떤 파격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그건 좀 어려워졌나요? 지금 보시기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 가령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시사를 줬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우선 북한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예.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방향으로 이제 그 소위 유도한다라고 예.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건 완전한 비핵화에서 떨어진 거니까 예. 바람직한 건데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이 뭘 줄 수 있는가? 가령 북미 수교를 예. 아예 입구에다 넣으면 예. 그럼 그러니까 나올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아, 그럼 나올 만하군요. 그 이제 북미 수교 같은 거, 제재 예. 완화 같은 것을 북한이 뭐 핵 미사일 활동 중단해서 부분 감축만 했을 때도 파격적인 이제 예. 제재를 완화해 주거나 이럴 경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거나 전략 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하나 예. 이 정도의 그 유인 효과 갖고는 북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 큰 선물을 입구에 놔둘 가능성도 있습니까 보시기에? 가능성도 있겠죠. 아, 그래요? 특히 트럼프 예. 대통령이라면. 아, 그래요. 예. 그거 미국이 그 큰 선물을 입구에 나오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제가 볼 때 그 조현 외무장관 예. 지명자가 결국에 북미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예. 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적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남북이 안 되면은 북미라도 대화가 활성화가 돼 갖고 예.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물꼬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마지막 한 1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간 다 됐어요.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연세대학교 문정인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